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기 파이썬 문법 응용반 추측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은 평균, 분산 등등 이런 기술 통계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은 추측 통계에 대한 대한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전체 모수라고 가정을 한 이제 시험 데이터고, 그 중에서 이런 20개만 가져왔던 데이터인데요. 결국에는 추측 통계라는 거는 관측 대상의 전체의 통계적 성질을 그 관측 대상 일부분만 이용해서 추측하는 건데, 이 추측하고 싶은 관측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추측에 사용하는 관측 대상의 일부분을 이제 표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본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모평균을 추정한다고 말씀드렸고, 표본 추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랜덤 추출, 즉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거기서도 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썬으로 실제 구현해 본 거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정한 숫자들이 나오니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확률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확률 모형과 확률이 성질과 확률 분포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률 분포를 말씀드렸고, 결국에 여기서 정규생 시험 점수 분포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도 이제 누적 이제 그 분포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하나의 비중이 되는 거고, 69점 같은 경우는 아까 평균 봤을 때 전체 4%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확률 분포가 된다. 즉,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작위 추출을 진행할 때 이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데이터, 즉 상대 도수는 결국에는 이제 확률 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사실 근데 전체 데이터죠. 잘못 나온 거죠. 이 표본만 샘플에서 했을 때 진행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표본 평균, 즉 추출한 거를 가지고 해서 진행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위에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표본 크기를 많이 해서 갖고 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덤으로 추출했을 때 20개만 추출하고 그거를 10,000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정규분포 형태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100이 아니고 한 80으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아이고, 20이 아니라 이걸 한 90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다음에 얘를 0.8로 바꿔볼까요? 0.8, 0.12 정도? 네, 0.12, 0.2 정도 바꿔볼까요? 네, 0.2면 너무 그렇네요. 0.15 정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규분포 형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표본 추출해서 그걸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시행하면 이게 결국 모평균에 대한 표준 그 정규분포화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 극한 정리라는 건 결국 모집단의 평균의 뮤이곡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어떤 임의의 분포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n이면,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30 이상, 20 이상 표본 평균들을 이루는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인 정기 분포를 근접한다라고 아까 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결국은 이제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모집단 분포, 모양 상관없이 일단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모집단의 모수를 기반으로 한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점을 이용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계적인 가설 검정 진행할 때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들이 이루는 표본 분포와 모집단 간의 관계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표본 평균을 해가지고 했을 때 결국 모집단의 정기 분포처럼 근접하게 같다라는 거 69점 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관계를 증명할 때 수집한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극한 정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가설 검정할 때 할 모든 것들의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면, 이래서 정규분포 가정하고 이래서 정규분포가 중요한 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추측 통계는 추정과 검증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를 실제로 관측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데이터 형태가 나오겠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위 눈도 있고 동전 던지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그 경우에 이제 그래프도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형 변수는 우리가 이제 베르노이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성공 실패처럼 이런 다양한 분포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연속형도 이제 정기 분포, T 분포, 카이제곱 분포가 형성되는 건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통계학에서 배웠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수적과 비모수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수적 기법으로 모집단이 이와 같은 성질일 것이다. 즉 우리가 말씀했었던 정기분포에 대한 내용을 가정하면서 이제 그 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값 분산이나 이제 어떤 평균 같은 경우를 우리가 파라미터 측정하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사실 뒤에 배울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뼈대거죠. 뼈대라서 이 뼈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배우실 때 좀 더 쉽게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